강지한의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하실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지한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리플 코인인데요. 최근 기사를 보시면 리플이 2017년 가격 급등했던 그때의 흐름과 지금 같은 형태의 차트가 다시 포착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세 플래그 패턴 관측도 나와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면서 지난주 암호화폐 투자 상품에서 2021년 말 이후 최대 순유입이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지금 리플과 에이다도 지금 계속해서 유입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리플의 강세를 나타내는 호재성 기사들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움직임은 전체적인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전히 남아있는 리플 소송 관련해서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설명드릴 거고요. 최근 리플 가격의 움직임과 리플 강세장은 언제쯤 나와줄 건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셔야 되는지까지 모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하기 앞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에서는 리플 매집을 위한 단기 포트폴리오까지 같이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정보방 입장하셔서 그동안의 리플 자료나 실시간 매매 대응 자료 그리고 단기 포트폴리오까지 먼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그럼 최근 기사를 보시면요. 리플 2017년 가격 급등 흐름과 같은 형태가 다시 포착됐다라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부문 유력 애널리스트 크립토 인사이트 UK가 리플이 2017년과 같은 흐름을 반복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리플은 280일 만에 6만 1000%나 급등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리플이 대다수 다른 암호화폐보다는 3년간의 추가로 가격 통합 기간이 이어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는 기술적인 분석 기준에 더 큰 가격 확정을 누릴 수 있도록 경계하면서 리플이 더 높은 지점으로 향하도록 한 요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해드리면서 리플 전문 분석가 이그렉 크립토가 이런 분석을 했는 이그렉 크립토의 분석과 일치합니다. 지난 삼각 수렴을 완성하고 엄청난 가격 폭등을 만들어냈죠. 지난 원 사이클에 보다 지금 현재 투 사이클의 기간 조정이 더 긴 부분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강세 크로스 패턴이 형성됐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지난 리플의 가격 상승 패턴을 볼 때 A 크로스에서는 55,000%, B 크로스에서는 1,500%의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새로운 C 크로스가 형성됐기 때문에 새로운 강세장에서 폭발적인 가격 상승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리플의 시세 차트를 제시하며 리플이 강력한 상승세 이후 평행 채널에서 가격 통합을 이어갈 때 강세 플래그 패턴이 형성되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속보를 통해서 고래들이 집중적으로 XRP를 매집해 나가고 있다라고 계속 언급해드렸었는데요. 어제 날짜로도 지난 주에만 1100만 개의 XRP를 매집했다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고래 세력들이 저점으로 추정되는 가격대에서 암호화폐 코인 매수를 나선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고래 세력들이 최근 리플 토큰을 매입한 것이 다음 달에는 상승세가 펼쳐질 것을 확신한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폭발적인 가격 상승을 예측하는 또 한 가지가 있죠. 그 부분이 뭐였어요? 바로 유럽에서 XRP ETP를 상장한다라는 기사가 최근에 나와줬습니다. ETP는 뭐죠? 바로 ETF와 ETN을 포함하는 상품군을 말합니다. ETF는 펀드죠. ETN은 채권입니다. ETP는 상장지수 상품이라고도 하는데요. 최근 리플이 1000원까지 돌파해줬던 이유는 뭐였었나요? 바로 블랙록에서 리플 ETF를 신청했다라는 기사가 나와주면서부터였습니다. 하지만 가짜 뉴스 밈이 판명이 나고 다시 가격은 원복 상태를 만들어줬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건 바로 ETF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과 그만큼 강력했던 화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TF에 사람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았던 이유는 그만큼 막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된다라는 거죠. 최소 억 단위, 조 단위, 경 단위로도 움직여주는 이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게 되면요.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유럽에서 12월 ETP가 상장된다라는 건요. 기관 투자자들의 막대한 자금이 우리 XRP로 흘러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고 내달 12월에는 리플의 가격 폭등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다음 달 연말에는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
기대감으로 미 증시도 지금 긍정적이고요.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조정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상승력이 나와준 부분에 따른 조정은 어김없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비트코인도 보시면 지금 현재 조정을 만들어주고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저점이 높아진 부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계속해서 지난주 20일에서 26일 사이에 리플과 에이다에 각각 20만 달러, 60만 달러가 순유입이 됐습니다. XRP는 계속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매주 연속 유입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었는데요. 여전히 지난주에도 유입세가 들어와 줬었다라는 거죠. 그럼 세력들은 어떨까요? 바로 계속된 하락에도 불구하고 고래들의 거래량과 보유량은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27% 보유량에서 46% 보유 물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XRP 강세장을 대비하고 있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매집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하는데도 리플의 가격은 좀처럼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개인이 던지는 물량만 흡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던지고 받고 하다 보면 횡보세를 만들어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횡보세로 이렇게 750원대의 물량을 모두 소화시켜줬고 그리고 난 다음 어땠어요? 바로 다음 스텝인 여기 매물대를 소화시켜주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횡보세를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전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더 상승력을 만들어내줬던 것 바로 스웰 컨퍼런스에서 IPO 발표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으로 개인들이 매도가 아닌 매수세로 전환이 되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스웰 컨퍼런스에서 IPO 발표에 대한 부분이 나와주지 않자 가격은 다시 조정을 만들어주고 있죠. 그리고 다시 여기 830원대 라인 단가에서 지금 머물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플 차트만 보시더라도 계속해서 리플의 차트는 저점이 높아지는 차트를 완성해 갔는데요. 이렇게 저점이 높아진다라는 건 세력들의 매집을 의미합니다. 차트에서도 확인이 됐고 기사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많은 전문가, 분석가들이 리플의 강세장이 머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현재 리플의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해도 매도를 하셔야 될까요? 안 되겠죠. 많은 개인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떨어지면 팔고 올라가면 따라 사는 이 추격 매수를 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게 되면 추격 매수로서 고점에 물릴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절대 차트는 수직 상승하지 않습니다. 올라가면서 상승과 조정을 반복해 가면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적인 대세, 장기적인 관점을 두고 보시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갔다가 큰 폭의 조정이 나와주면 또다시 손실 보시게 되니까 마이너스 확인하시자마자 손실 보시면서 또 매도 던지게 되시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 또 따라 들어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의 시드는 자연스럽게 녹고 없어지게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난 비트코인 반감기가 도래했을 때도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한다라고 했었는데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 나가셨던 분들은 많은 수익을 거둬들였을 테지만 단기적으로 차트만 쫓아 매매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손실이 많이 보셨습니다. 기관과 세력들이 이렇게 멍청이라서 리플이 계속 하락하는데도 매집을 해 나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투자의 기본을 잘 지키고 있는 겁니다.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고점에서 매도를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점 매집을 통해 장기적으로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겁니다. 단기 수익만 쫓지 마시고요. 확실한 안전한 수익을 보시려면 장기 투자는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플은 계속해서 매집해 나가야 되는 코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저 또한 초보 주린이 시절, 코린이 시절 단기 급등 종목만 쫓아 추격 매수하다가 고점에 물리고 손절하면서 시드 녹은 경험도 많이 해봤습니다. 마이너스만 보면 더 떨어질까봐 겁나서 손절하기를 반복했었는데요. 100만 원을 가지고 10% 오르면 10만 원 버는 셈이죠. 그런데 100만 원에서 10% 손절하게 되면 남은 금액은 90만 원입니다. 그럼 똑같이 10%가 오른다고 했을 때 이전과는 다른 수익률이죠. 이전에는 10만 원을 벌었다면 이제는 9만 원밖에 벌지 못합니다. 그만큼 같은 퍼센트로 올라도 시드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을 내야 이전과 같은 수익 금액을 만드실 수 있다는 거죠. 하락은 쉽지만 녹아버린 시드에서 수익을 끌어올리긴 더 어렵습니다. 이제는 수익 마이너스에 대한 의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해 나가시면서 마이너스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저는 이제 단기가 아닌 장기 투자로 집중하고 나서는 오히려 마이너스에 감사한 마음인데요. 왜냐하면 오히려 더 낮은 금액에서 리플을 매수할 수 있을 거니까요. 이런 생각
생각은 리플이 언젠가는 이 고점에 올라갈 거라는 강력한 믿음에서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는 코인의 펀더멘탈과 가치를 보시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해 나가신다면 이런 의연한 사고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비트코인 반감기가 도래했을 때 알트코인들의 대장격인 코인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꾸준히 매집해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장기, 단기 포트폴리오 자료와 그동안의 리플 자료 그리고 실시간 매매 대응 자료를 무료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만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신데요. 무료로 입장하셔서 우리 리플에 대한 자료들 그리고 장기, 단기 포트폴리오까지 모두 받아가시면서 수익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죠. XRP의 역사도 반복되어 왔습니다. 4년 사이클로 2년 동안에는 하락 흐름, 2년 동안에는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었는데요. 이제 새로운 사이클에서 2년 동안의 하락 흐름이 마무리가 됐고 이제 내달 연말부터 리플의 가격 상승장이 시작하게 될 겁니다. 지난 사이클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건 지난 2020년도에는 SEC가 리플에게 증권법 위반으로 제소했던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리플의 가격은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인 암호화폐 강세장이 만들어낸 리플의 가격 상승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비트코인 반감기도 도래하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더리움 ETF 출시되게 될 거고요. 이미 유럽에서 XRP ETP가 출시되는 만큼 미국에서도 ETF 출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년에는 2월 SEC와의 합의안을 마련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있었고 4월이면 정식 판결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완벽한 소송 리스크가 마무리가 되는 셈이죠.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와줬습니다. 챗 GPT에게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솔라나가 리플을 능가할 수 있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리플과 SEC 간의 소송과 관련된 우호적인 소식이 전해지면 XRP의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솔라나가 그 속도를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즉 리플은 소송 리스크만 해소가 되면 다른 어떤 코인들보다 더 높은 곳으로 가격 상승을 만들어내줄 수 있다라는 빅데이터를 통한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마이너스 수익률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XRP는 이제 폭발적인 가격 상승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을 거고 지금 현 저점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매도가 아니라 지금 현재 800원까지 내려와준 부분에서는 우리는 절호의 저점 매수 기회로 삼으셔야 되고 물량을 최대한 많이 모아가셔야 된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우리 리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가는 비중과 함께 매도가 모두 받아가시고요. 리플 자료와 그리고 장기, 단기 포트폴리오까지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카드가입 권유, 후원유도 절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소송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송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이었죠. SEC가 리플에게 두 가지 소송을 제소했는데요. 하나는 리플 판매에 대한 증권성 여부였고 하나는 리플 임원진에 대한 개별 소송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소송이 지나오면서 2022년 리플이 약식 재판을 신청했는데요. 그러면서 올해 7월 13일 날짜로 약식 판결에 대한 결과가 나와줬습니다. 결과는 기간 판매에 관련한 부분은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분명한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 즉 증권으로 봤고요.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거래소를 통해서 알고리즘 판매분으로 블라인드 방식으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명확히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비증권으로 봤습니다. 미국에서 증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이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 진행되게 되는데요.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세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타인의 노력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려면 파는 사람이 명확해야 합니다. 하지만 블라인드 방식으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 명확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비증권으로 본 겁니다.
즉 리플의 증권성은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판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SEC는 중간 항소를 신청했지만 기각이 됐죠. 그에 따라 SEC는 리플 임원진에 대한 개별 소송을 취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SEC가 주장을 했던 건 바로 이 리플 임원진들이 증권법을 위반했다라는 걸 알면서도 무모하게 판매를 하고 방조했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약식 판결 내용 자체를 보시면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법이 달라진다라는 건데 어떻게 리플 임원진들이 증권법 위반인 걸 알고 판매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부분을 SEC가 증명을 해내야 소송에서 이기는 건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증명할 수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 법원이 명령한 XRP 이 기간 판매에 대한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SEC가 리플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 그에 관련한 일정을 각각 법원에 제출하라고 했는데요. 지난 11월 9일 날짜로 리플과 SEC는 각각 미 법원에 브리핑 가능 일정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미 법원은 내년 2월까지는 합의안을 마련하라라고 명령을 내는 상황이죠. 2월 12일까지 합의가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최종 마감 기한은 4월 29일입니다. 기간 판매부는 증권이라고 판결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SEC가 리플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였었죠. 그 부분은 바로 벌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SEC가 리플에게 7억 7천만 달러 상당의 벌금을 요구했는데요. 리플은 7억 7천만 달러의 벌금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지불 거부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SEC와 리플은 이 벌금 관련해서 어느 선이 적정한지 지금 현재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최근 칠리플 변호사 제레미 호건과 존 지튼 역시 7억 7천만 달러 벌금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하의 합의금을 SEC가 제시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7억 7천만 달러에는 리플이 기간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XRP 전체 규모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리플의 사업 비용과 미국 외에 기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한 금액은 제외를 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존 디튼 역시 SEC에 관할 건은 미국 내로 제한되어 있고 XRP의 대다수 판매가 미국 외의 지역에서 이뤄졌다는 걸 미뤄볼 때 7억 7천만 달러가 아닌 미국에서 판매가 된 5% 정도의 금액만이 합의금으로 책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속보를 보시면 미 하원에서 SEC 제재 예산을 삭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톰 해머 의원은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무제한 예산을 사용하면서 디지털 자산을 표적으로 삼아 규제를 남용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비효율적인 뿐만 아니라 무능하게까지 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정작의 눈앞에 펼쳐진 FTX 폰지 사기는 막아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최근 바이낸스를 통해서 CFTC에 대한 위상이 더욱더 올라가줬는데요. 암호화폐 규제를 명확하게 만들어낸 이 상품거래위원회는 명성이 더 높아졌고 무분별한 규제를 남용하고 있는 이 SEC의 명성은 떨어졌습니다. 그에 따라 SEC는 지금 현재 크라켄 기소장에서도 증권성 토큰 목록에서 XRP는 빠졌다라고 하는데요. 이로써 SEC가 XRP를 다시 한번 비증권으로 인정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간 판매에 관련한 부분만 협의가 된다라고 하면 리플 소송은 완벽하게 끝이 나는 셈입니다. 그래서 최근 기사를 보시면 미 SEC가 11월 30일 날짜로 소송 관련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다라고 하는데요. 리플 소송건이 논의가 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무조건 논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산안도 지금 삭감이 된 상황이고요. CFTC 명성까지 높아진 상황에서 무리하게 리플을 지금 항소심을 제기했다가는 SEC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리플과의 소송은 원만하게 마무리를 짓고 다른 소송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리플 입장에서도 리플 CEO는 3심까지 불사하겠다, 대법원까지 가겠다라고 발언을 했지만 SEC와 합의를 빠르게 마무리를 하고 소송을 마무리 짓는 게 오히려 리플에겐 득이죠. 그리고 지난 소송으로 많은 기회비용을 날렸던 리플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시간을 지체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SEC에게 내어줄 건 내어주고 적절한 시기에 IPO까지 진행한다면 리플사의 기업 성장과 규제의 명확성을 가진 코인으로 더 많은 사업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SEC가 첫 번째 주장을 했던 7억 7천만 달러에 대한 벌금은 무리가 있죠.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높게 벌금을 책정해서 부르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연봉 협상을 할 때도 높은 가격과
그 최저가를 부르면서 이 중간 단계의 협의점을 찾아가게 되죠. 이 SEC와 리플 벌금 또한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금 중간 지점을 찾아갈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월이 아니라 그 전에라도 기습적으로 합의가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11월 30일 날짜로 SEC가 이런 회의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리플은 어느 정도 빨리 합의를 마무리 짓자라는 의견이 나와준다면 올해 안에라도 합의가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합의 관련 소식 빠르게 입수하는 대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료 공유 드리고 리플 실시간 매매 대응 자료까지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우리 리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가는 비중과 함께 매도가 모두 받아가시고요. 그동안의 리플 자료 그리고 리플 매집을 위한 단기 포트폴리오까지 모두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금전적인 요구나 카톡 가입 권유, 후원유도 절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